네, 자 시장의 핵심 이슈와 함께 핵심 유망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타증권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도 또 유망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전에 또 우리 시장 분위기도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좀 어떻게 시장 상황 보고 계세요? 일단 두 가지 이슈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코로나 이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금리 동결을 했고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좀 실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오늘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뭐 260, 70명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확진자 총수가 2,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 도시의 모 종교 집단으로부터 발생한 특수한 케이스지만 만약에 이런 이슈가 똑같은 이슈가 네. 일본엔 이미 일어나고 있죠. 예, 크루즈선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 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급격히 신규 환자가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예. 어떤 의미신가요, 그게? 이게 이제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네. 하면 물론 대구에서 일어난 특수한 케이스의 환자가 많으니까 환자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팩트이고요. 그러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히 늘어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말씀하셔도 양보가 좀 불가한데 이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수를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나라마도 경쟁이 심하고 사실은요 한번 일을 하고자 하면 뭐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지금 매주 그 우리 그 노란 자켓을 입고 그 발표를 하시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하루에 뭐 1시간 조금 더 잔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영국이면 어땠을까요? 저도 뭐 런던에 있었고 홍콩에 있었고 다 그쪽에서 근무를 했지만 아마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선별 진료소의 의사 간호사가 5시에 퇴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또 뉴욕, 런던, 홍콩, 도쿄에서 한국투자전략그로서 20년 동안 거주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네.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환자가 타국에 비교해서 10배는 빨리 찾아내는 그런 분류를 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뭐 이게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숫자는 급격히 늘고 그렇지만 그 숫자가 분명히 급격히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형사를 동원해서라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시스템이 너무나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좀 빨리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로 말씀이신 건가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팩트 자체는 이제 환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만 네. 말씀드리면 거기에 한정지에서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보면 이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그 기울기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센티멘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증가 그래프에서 축소하는 좀 감소하는 그래프로 돌아섰을 때 그때가 좀 우리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이슈 관련한 시장의 영향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또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일단은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코로나19가 전부가 아닌 걸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감염 지수가 조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요 지방 정부에서는 사실은 2월 21일 기점으로 경보 단계를 1급에서 3급으로 하향했고 지금 공장 가동률도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네. 일단 큰 불은 잡았다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통제가 되는데 미국에서 통제 불능에 빠져서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게 뭐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뭐 8,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좀 보고 있다,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하락 원인은 당연히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거. 네. S&P가 이제 19배 이상, 퍼 19배 네. 이상 그동안 트레이딩 계속 됐다는 거. 오르긴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제 생각은 민주당 샌더스 후보의 지명 가능성입니다. 네. 이게 샌더스 후보가 이제 극자 성향의 인물이고요. 근데 이분이 무소속입니다, 사실은. 예, 그걸 아시는 분이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고소 고발도 네. 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경선에 참여하느냐. 예, 이 점도 문제가 될 것인데 어쨌든 이분은 사회주의 성향에 좀 가까운 모습이고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들을 전부 해체버리겠다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매우 싫어하는 정말 인물이고요. 극단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샌더스의 주 타겟은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IT 타겟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IT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어쨌든 좀 별로 좋아하진 않죠. 네. 예, 그래서 최근 미국의 주가 급락은 뉴햄시어 프라이머리하고 네바다 코커스에서 샌더스 후보가 엄청난 승기를 잡은 후에 시장이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3일에 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그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방금 한 2시간 전에 본 뉴스를 보면 제가 그 성함을 까먹었네요. 그 민주당에 굉장히 파워가 센 흑인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공개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천명을 네.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인구의 반은 또 이 흑인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다시 역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샌더스 후보가 좀 인기가 시들어진다면 네. 시장은 또 좋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3월 3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예비 선거를 한번 네.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지고 오늘만 빠진 게 아니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폭락 장세가 연출됐는데 코로나19 우려감도 있지만 또 샌더스 후보의 약진과 함께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높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긍정적인 전략 속에서 또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어떤 네. 종목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네. 그 리포트 말씀드린 것은 2월 11일 날 발간한 그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먼저 연료 전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수소하고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장치입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수소 경제의 중심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산업이 우리가 좀 약간 잊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작년부터 조금 많은 뭐 지원을 했는데 일본 후지 경제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연료 전지 시장은 약 50조 원에 달할 것이고요. 2017년 대비해서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한 28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그 아시아 비중이 2018년에 45%에서 2030년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확대되는 연료전지 시장, 우려 요인이던 글로벌 경쟁사의 주가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그 연료전지 회사들이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동안.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퓨어셀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조금 조정을 뭐 어떤 종목이나 받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런 소위 경쟁사들, 동종 회사들이 여러 가지 실적 개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퓨얼셀 에너지는 시가총액은 무려 뭐 매출액의 8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PSR 기준으로 8배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 이 RPS라고 하는데 이 RPS를 이제 대형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의 10%를 신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되고요. 2030년까지는 28%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금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6%였는데 올해는
무조건 전기를 공급하는데 7%는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두산 퓨얼셀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퓨얼셀 에너지는 PSR 기준 매출 대비해서 8배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사실은 여타의 그 수소 에너지와는 달리 그런 회사들 동종업계 회사들은 2022년 정도 돼야지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약간 테슬라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019년부터 일단은 흑자를 내고 있고요. 두산 네. 퓨얼셀은 지금 PSR 매출 대비 0.9배에 불과합니다. 4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리포트상에 말씀하시기를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현대차 말씀드렸고 LG화학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쵸. 이제 사실은 세 번째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두산 퓨얼셀 같은 회사는 사실은 오래 투자하시면 하실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18년도의 실적 수주 현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19년도에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4분기의 수주 공시가 이게 박스에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4건의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수주가 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는 약간 조정 국면이고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작년부터 뭐 올해 급등하지 않은 종목이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그 신생 에너지 사업들, 뭐 풍력을 포함해서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전지 중에서 정말로 실적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서 이럴 때가 투자하기에는 뭐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의성은 별 5개, 그다음에 모멘텀은 별 4개 드리면서 평균 4.5점으로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상민의 바이앤바이 두산 퓨얼셀을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최상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